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의 장점과 진로 적성을 찾아주는 사주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은 천간론 중에서 정화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고 시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의 글은 설문해자 주석서에 실린 정에 대한 풀이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은 여름에 만물이 왕성하다는 뜻이다. 정은 병을 잇는다. 사람의 심장을 상영하였다. 정은 만물이 성한 것을 말한다. 정에서 크게 성하게 된다. 제때가 되면 만물이 모두 강대해진다. 이와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 글자의 근원은 쇠못을 위와 옆에서 본 형태를 본떠서 못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전에서는 정을 성할정, 장정정, 당할정, 말뚝 박는 소리 정 등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의 형상은 달, 별, 은하수, 촛불, 모닥불, 등불, 등대, 화롯불, 난로, 가스레인지, 전열기구, 전화, TV, 오디오, 컴퓨터, 오락기, 용광로 등입니다. 정화는 음화로서 작은 불, 촛불 등 불씨에 해당하므로 큰 불을 발화할 수 있는 불씨입니다. 앞 시간에서 배운 병화를 빛으로 본다면 정화는 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화가 일간에 있을 때 정의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화는 하늘에서는 달, 별과 같고 땅에서는 촛불, 모닥불처럼 살아있는 불과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고 살아있는 뜨거운 불입니다. 빛보다는 불의 역할, 즉 열의 역할이 더 크지만 차가운 성정을 지닌 불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성질이지만 안으로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정열적이지만 식을 때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연기를 내면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정화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는 작은 불처럼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불씨가 큰 불로 바뀔 수도 있듯이 속으로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차분하지만 갑자기 폭발하는 성질이 있고 바른 자세를 중시하며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혐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화는 자신을 태워서 빛과 열을 내는 촛불 모닥불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불꽃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변덕이 심하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므로 이중적인 성격이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정화는 외유 내강의 성향으로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잘 어울리고 화술도 좋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예술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는 편이고 나만 봐주기를 바라는 성격이지만 실제로는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편입니다. 큰 모임이나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봅니다. 속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명리학에서는 체와 용이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 철학 등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정화는 음양의 구분으로는 음화이고 인의 예지신 중에는 예의 속성입니다. 방위는 남쪽, 계절은 여름, 색깔은 적색이며 신체로는 심장을 뜻합니다. 정화가 일간일 때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 정화가 같이 붙어서 두 개이면 불길이 둘인 셈이 됩니다. 불길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간명합니다. 정화가 3개로
화의 3년이 되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풀이합니다. 정은 예술적 기질이 있으므로 연예, 방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주의 짜임새가 좋지 않으면 은하수에 빠지는 격으로 화류계에 몸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화가 4개이면 예술성을 비롯한 정화의 모든 성격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불바다가 되는 셈인데요. 오히려 병화가 4개 있는 것보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화가 간목을 만나면 간목을 무성하게 하는 격입니다. 머리가 좋은 편이고 이해도가 빠릅니다. 여기에 무성한 가지를 쳐낼 수 있는 경금이 같이 있어야 제격입니다. 정화가 을목을 만나면 을목이 생목이라서 정화가 불의 뜻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목생화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학문적인 성취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 불이 해에 가린 격입니다. 일의 공을 빼앗길 수도 있는 형상입니다. 정화가 무토를 만나면 높은 산이 불이 꺼지지 않게 막아주기는 하지만 빛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글자의 배치에 따라서 길흉이 갈릴 것입니다. 정화가 기토를 만나면 정화의 불과 빛이 습한 땅에 묻히는 격입니다. 간명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대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화가 경금을 만나면 불이 재련할 수 있는 광석을 만난 격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풀이합니다. 여기에 간목이 있으면 정화로서는 경금이 벤 나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입니다.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불이 주옥을 녹이는 격이 되므로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무기력할 것으로 봅니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서로 유익한 형상으로 유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와 임수의 합이 이루어지면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정화가 개수를 만나면 불이 꺼지거나 물이 마르는 형상이라서 서로 피해를 보는 격으로 좋은 구성은 아닙니다. 정화 일간이 신약하면 이중 성격으로 실행력 저하, 집중력 결여, 운에 따른 정신적 갈등 및 구설수가 많습니다. 민감하고 잘 따지며 까다로운 성격과 깍쟁이 기질이 있습니다. 여명은 완벽한 남성을 좋아하며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연간 정화는 미완성을 뜻하고 방해를 잘 받습니다. 인정있고 의타심이 많으며 중상모략에 잘 휘말립니다. 일간 정화는 성질이 조급하고 머리는 좋으나 결벽증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정화를 비롯해서 모든 천간지지의 성향은 기본 성향은 가지되 고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간명할 때에는 사주 전체의 구성을 봐서 상호관계를 잘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